생일 파티 이후 현도의 생각은 온통 지수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하였다. 과거에 지수와 함께한 술자리에서의 대화가 자꾸 그를 망설이게 한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그녀가 부담된다고 거절하면 다시 그녀와의 관계가 어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들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초 겨울날 학교 건물 앞으로 그녀가 과대표 김성수 선배와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만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성수 선배와 과 동기들과 술자리에서 얼마 전에 그녀에게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망설였는지 소심한 나의 성격에 대해서 처음으로 원망하게 되었다. 조금만 빨리 용기를 냈다면 후회는 없을 것을 하는 생각이 그를 괴롭힌다.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2학년 2학기 기말 시험 기간 중 공대 열람실에서 밤샘하며 공부하던 중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잠에 잠긴 목소리를 듣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끊고 말았다. 정말로 그녀는 다른 남자의 연인이 되었는데 바보처럼 질척이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다. 그 시간 이후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던 현도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방황하기 시작했다. 현도가 새로이 찾아간 곳은 대학교 부근에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한 PC방이었다. 아는 동기가 친구 형이 하는 곳이라며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이런 곳은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PC방에 가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PC게임이란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10여 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하고 인위적인 빛이 현도의 얼굴을 번쩍이며 비쳤다. 화면 속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와 대비되는 현도의 눈빛과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공허하고 생기가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게임에 몰두하며 무의미한 나날을 보냈다. 현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방황은 언제 끝이 날지. 그렇게 3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현도의 방황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인해 무릎인데 수술로 인한 장기 입원과 선원이었던 아버지가 선박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불행은 항상 따라서 일어나는 것 같다. 현도는 수업을 마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간병을 하여야 하였고 병원에서 간병하면서 지금 여자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허송세월을 보낸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어느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인데 복잡하게 엉키고 설긴 인생사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해보라 하시면 강의해주신 내용이 생각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한 발 물러서서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것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복잡하게 엉킨 인생사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는 말씀이었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현도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목표는 단 하나 공무원 시험 합격이었다. 모든 감정과 지수에 대한 생각 등을 억누른 채 현도는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했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성수 선배와 지수의 얘기를 학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 태연이에게 듣게 되었다. 태연이가 성수 선배와 동기들과 술을 먹는 자리에서 성수 선배가 지수와 헤어졌다며 술을 잔뜩 먹고 술 주정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둘이 안 좋게 헤어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성수 선배가 동기들 앞에서 지수의 흉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흔들릴 뻔했다. 현도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학교 식당을 나오자마자 하늘에서는 차가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이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현도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괴감을 대신 토해내는 듯했다. 네가 뭔데 지수를 함부로 말해? 네가 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비에 젖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자신이 와 있는 곳은 지수가 살고 있는 하숙집 앞 골목이었다. 차가운 빗물은 옷깃을 타고 그의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현도는 전봇대 아래 빗속에서 한참을 서성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현도는 비에 젖은 채 다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강의실에서 여전히 밝게 빛나는 지수를 본 현도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안간힘을 섰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할 수 없었다. 마음속의 소용돌이를 억누른 채 애써 시선을 외면하며 책을 펼쳤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현도는 어느덧 4학년 1학기를 맞이했다. 시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군대 때처럼 머리를 잠게 깎고 이른 무더위와 싸우며 공부에 매진한다. 현도는 여름을 앞두고 시범 삼아 응시했던 경찰 공무원 시험 1차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 기대하지 않았던 합격 소식은 현도의 공부에 엄청난 활력과 탄력을 불어넣었다. 창밖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뜨거운 풍경과는 달리 도서관 열람실은 현도의 냉철한 목표를 위한 차가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특히 지수와는 이제 미묘한 감정의 줄다리기를 끝내고 명확하게 공부하는 스터디, 친구의 관계로 자리 잡았다. 현도야, 혹시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 부분 해석이 잘 안 돼. 아, 그거. 이 법 조항이 핵심이야. 이거 지난번 판례랑 연결해서 봐야 해.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지수와 현도는 도서관 열람실의 같은 줄에 앉아 공부했다. 지수에게 향했던 뜨거운 마음은 이제 목표를 향한 차가운 열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현도는 가끔 공부에 지쳐 고개를 들 때 집중해서 책을 들여다보는 지수의 옆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콧날이 오뚝하고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드리우는 그녀의 얼굴, 여전히 아름다웠다. 현도는 합격이라는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뒀다. 이 거리가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는 가장 아픈 거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4학년 1학기 종강이 다가올 무렵 현도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나 이제 가을에 있는 공무원 시험에 진짜 붙어야 해. 완전히 올인할 생각이야. 우리 같이 끝까지 가자. 응, 현도야. 나도 그래. 너 보면서 자극 많이 받아. 경찰 공무원 시험도 붙었는데 확실히 올해 마지막 공무원 시험에 붙을 거야. 화이팅! 무더위가 가시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해 가을. 현도는 모든 것을 걸었던 마지막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불합격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모든 것을 걸고 하루에 10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0.2점 차로 떨어졌다. 그 해에 처음으로 군대 가산점이 없어져서 만약 그 가산점만 있었으면 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낙담한다. 그때 그녀가 찾아와서 현도야, 오늘 술 한잔하자. 그녀와 학교 밑에 있는 막걸리 주막에서 한잔하면서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얘기를 한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여 1년을 다니던 시절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이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위로 와서 더 많은 월급과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녀는 반드시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공부를 하여 대학에 들어왔다면서 그때 자신이 배운 것은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길이 험하고 길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찾을 수 있다고 위로해준다. 현도는 그녀의 위로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년에 있는 공무원 시험을 마지막 도전이라고 다짐하며 필사적으로 마음을 추슬렀다. 현도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수와의 관계 역시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친구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의 마음을 속일 수 없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편지를 쓰는 것보다 강의 시간에 배운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녀만을 위한 작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가정사와 그녀에 대한 생각을 진솔하게 담아서 만들기 시작한다. 지금 자신은 대학 4학년이지만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지 용기를 내어 만들었다. 지수의 생일이 다가온 10월의 어느 저녁 현도는 지수를 도서관 옥상으로 불렀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현도는 그녀에게 USB를 보여주며 솔직하게 고백했다. 처음 강의실 창가에서 너를 보았을 때부터 좋아해었다.
그런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항상 너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이제는 이 긴 짝사랑을 끝내려고 한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정말로 후회할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모두 담아서 만든 작은 홈페이지를 준비했어. 내 안에 담아놓은 너에 대한 모든 감정을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한 번만 봐줘. 당장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보고 마음이 정해지면 얘기해줘. 언제나처럼 네 주위에 있을게. 한참의 침묵 끝에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현도야, 내 마음은 알고 있어.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당장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은 너와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잖아. 그래서 졸업식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래, 알았어. 네가 준비한 시험을 치고 그 이후에 대답해줘. 지수는 현도에게 짧게 인사하고 도서관을 떠났다. 현도는 그녀의 대답을 듣지 못한 채 4학년 2학기를 보냈다. 현도는 복잡한 마음을 잡으며 오로지 시험 공부에만 매진했다.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현도는 더욱더 책에 파고들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졸업 시즌이 되었다. 캠퍼스는 겨울의 정적에 휩싸였다. 현도는 졸업식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홀로 도서관에 남아 책을 보며 외로운 졸업을 맞았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난 밤, 늦은 시간, 도서관에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선 현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텅 빈 캠퍼스를 가로질러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던 현도는 출입구 밖에서 환한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군청색 코트를 입은 익숙한 실루엣, 지수였다. 그녀는 현도를 보자마자 그가 처음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처럼 맑고 환하게 웃었다. 현도야, 기다렸어. 네가 졸업식에 안 올 걸 알았거든. 하지만 여기는 네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졸업 축하해. 겨울밤의 서늘함 속에서 지수의 미소는 현도의 모든 불안과 고독을 녹여버릴 듯 눈부셨다. 그녀의 눈은 망설임이나 미안함이 아닌 따뜻한 진심과 어떤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도의 가슴은 다시 한번 벅차올랐다. 지수가 코트 주머니에서 현도가 만들어준 USB를 꺼내 보이며 속삭였다. 나, 네가 준 홈페이지 지금까지 내내 매일 읽었어. 그리고 나도 긴 시간 동안 고민했어. 현도야. 현도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 낯선 끝에서 그들의 인연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